안녕하세요. 커드풀샵의 공방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제가 버튼 밴드에 단추를 달 때 어떻게 작업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에 댓글 중에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을 같이 한번 볼 텐데, 스티킹 하시고 버튼 밴드 만드실 때 자른 부분에서 코를 주워서 뜨시는 건가요? 이전 영상에 편물 조각에서 하셨던 것처럼 끝부분을 접어서 꿰매시고 접힌 부분에 바늘을 끼워서 뜨시는 건가요? 버튼 밴드가 달리는 방향으로 코 주어 자른 부분에 실이 당겨지면 올이 풀리지 않을까 궁금해요.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도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킹하고 버튼 밴드에서 자른 부분에서 코를 뜨느냐, 요거는 지난번 테스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티킹이 이런 가디건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데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똑같은 가디건을 만들더라도 사실 이 가디건을 위에서 아래로 뜨면서 이렇게 스티킹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단지 이제 그 차이가 있다면은 스티킹을 하시게 되면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스티킹을 해서 이 작업의 시간을 단축하거나 하진 못해요. 왜냐하면 반대로 이렇게 뜨든 아니면 앞판 뒷판 따로 나눠 뜨든 어떤 방법이든 똑같은 가디건을 만들 수는 있지만 다 각각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탑다운 의상을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요게 저희 그 조스 도서에 실렸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보게 된 건데, 왜냐하면 스티킹을 하시면은 부수적으로 또 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만약에 편물을 앞뒤로 떠서 위에서 아래로 뜨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시접 처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이 작업을 완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한쪽으로만 그 차트가 나와 있거나 그랬을 때 앞뒤로 돌아가면서 뜨는 거를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스티킹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고 또 원하시는 방법대로도 하실 수는 있어요. 자, 그 질문의 답은, 그렇게 봤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가디건을 만들었을 때 내가 버튼 밴드가 달리는 부분에 이 버튼 밴드가 달리면 되는 겁니다. 스티킹을 한다고 해서 스티킹을 했기 때문에 이 버튼 밴드의 위치가 바뀌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스티킹을 해서 자르기 전에 이미 이 스티킹을 위해서 필요한 구간은 이 스티킹을 하면서 이미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여기 이만큼 잘라내진 이 부분은 잘랐을 때 남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만약에 스티킹 했던 이 도안을 위에서 아래로 뜨는 편물이나 밑에서 위로 뜨면서 시접이 생기는 그런 편물로 만들었을 경우에 이게 없기 때문에 버튼 밴드가 달리는 위치는 이게 없이, 만약에 버튼 밴드가 없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편물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끝에서 보통 버튼 밴드 이렇게 코를 주어서 연결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스티킹이 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오리지널 패턴에서 사실은 이 버튼 밴드를 따로 만들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모양으로 해서 꿰매도록 되어 있어요. 이 꿰매는 부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원래 가디건에 버튼 밴드가 있어야 되는 위치에 꿰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스티킹을 했던 안 했던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보면은, 스티킹을 했을 때 올 풀림이 없느냐. 스티킹을 하는 이유가 올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스티킹을 했다고 해서 올 풀림이 있다면 스티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킹은 올 풀림을 하지 말라고, 올 풀림이 생기지 말라고 만드는 것인 만큼 올 풀림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스티킹을 하셨다면. 특히 이 스티킹 리인포스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코를 주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리인포스먼트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올이 풀린다. 그렇다면 이 이음새 부분에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reinforcement를 제대로 했다면 절대로 구멍이 날 이유도 없고 올이 풀릴 이유도 없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 자체가 올 풀림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스티킹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은 스티킹을 어디서 제일 많이 보시냐면은 스웨터를 잘라서 가디건을 만드는 그런 모양에서 스티킹을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편물을 자른다는 그 색다름 때문에 이 스티킹이 굉장히 새로운 것인 것처럼 생각하시거나 초보들은 할 수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스티킹은 스웨터를 가디건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스티킹은 어떤 소품이나 어떤 의상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모자, 그 다음에 장갑, 양말, 이렇게 가디건, 스웨터, 베스트 여러 가지 부분에 다 사용이 가능한데, 이 모든 스티킹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떴을 경우 스티킹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통으로 돌아가는 한 방향으로 뜨는 모든 편물에는 스티킹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방향으로 뜨는 모든 편물을 잘라서 기우면 조금 더 편한 그런 방식이라면 스티킹을 넣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영상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은 대부분 보시는 게 코바늘로 리인포스먼트 하고 그 다음에 스웨터를 가디건으로 바꾸는 그런 걸 많이 보실 텐데, 사실 이 앞면만을 의상에서 스티킹 하지도 않아요. 뭐 넥라인도 스티킹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매도 스티킹 하실 수 있고, 모든 한 방향으로 뜨는 모든 편물은 스티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티킹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편물을 자른다는 의미예요. 이게 뭐 특별히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런 다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은 재봉을 하시는 분들 니트 편물을 가지고 재봉을 하기도 하죠. 똑같아요. 니트 편물도 자르면 올풀림이 있고 어떤 직물도 자르면 올풀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봉을 하실 때도 보시면은 올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물을 재단하고 나면은 항상 그 끝에 지그재그나 아니면 오버로크를 쳐주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편물을 만든다는 거 이외에 편물을 만들어서 만약에 자른다면 그 부분의 올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버로크를 쳐주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점 질문에 답이 되셨나요? 단추를 달아본 날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 면에 버튼 밴드를 일단 해놨는데, 이 버튼 밴드의 사이즈에 맞는 이 적당한 단추를 일단 고르고, 그 다음에 몇 개를 다는 게 좋을지 간격을 배치해서, 이쪽에 보시면 아직 버튼 밴드가 달리지 않았어요. 여기에 구멍을 내는 간격, 그 다음에 단추 사이즈에 맞춰서 구멍을 낼 거예요. 저는 주로 버튼 밴드를 다 만들어 놓고 단추를 달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이 본 편물에다가 어떤 단추가 달리면 예쁠지를 테스트를 이렇게 해봅니다. 시각적으로 좀 예쁜 거, 그런 거에다가 단추를 달고, 이 간격도 제가 마음에 드는 간격, 이 간격을 찾아서 반대편 버튼 밴드를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오리지널 패턴에 보시면은 이 단추 구멍이 총 11개가 있습니다. 단추가 작은 것도 이쁠 거는 같은데 입고 벗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단추가 그렇게 많으면은. 그래서 지금 제가 고른 단추는 이 진주 드롭, 커들보드 샵에 있는 진주 드롭입니다. 요거는 사이즈 스몰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달면 어떨까?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진주 드롭 단추는 이 단추를 다시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서 있지를 않아요. 여기 쉔크 부분이 보시면 이 쉔크 부분이 있지만 이 무게 때문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끼우면은 이게 살짝, 이 뒤는 보이지 않아요. 단추 구멍에 끼우면 이 뒤는 어차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추도 예쁘고, 사실 이 단추는 단추뿐만이 아니라 장식으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민튼백 가방에다가 이 장신구를 달았죠. 그래서 이거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소품입니다. 제가 종종 꾸밈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장신구라고 할 수 있어요. 깔끔하면서도
단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뭐 어떤 편물에도 잘 어울립니다. 단지 이제 여기 이 진주를 고려하실 때는 이게 좀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벼운 편물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이렇게 가디건 같이 아우터웨어에 사실 더 잘 어울리거나 소품에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재질이 이제 요 단추가 있는데, 요 단추는 이제 저희 커드보드 샵에는 더 이상 판매가 되진 않아요. 예전에 있던 스타일의 단추인데 이게 약간 안틱 모양으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추가 저는 이 단추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더 구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단추를 요즘에는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이런 단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단추 제작하시는 분 말로는 이렇게 안에 그레이빙을 많이 넣는 게 요즘 트렌드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사실 빈티지 웨어나 손으로 만든 이런 공예품에는 사실 이런 모양도 참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추가 마음에 드는데 왜 제작을 더 이상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제작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해요, 공정이. 그래서 잘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제가 지금 남아있는 단추가 색깔이 지금 요것밖에 없어요. 예전엔 여러 가지 색깔로 있었는데 지금은 요것밖에 없어서 요거를 다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단추를 다실 때 예를 들어서 이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 보통 이게 플랩 이렇게 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끝에만 2개, 아니면 이 위에 보시면은 여기를 조금 더 단단하게 각을 줘서 세워 주시고 싶은 분들은 요 위에만 2개를 가깝게 달고 그 다음에 일정 간격을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그냥 웬만한 간격으로 요거를 넣어보려고. 단추를 다실 때는 되도록이면 홀수로 다시는 게 이뻐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홀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홀수로 간격을 고르게 주고 단추를 배열한 모습이에요.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단추가 총 9개고 그 다음에 이 위에는 간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가디건에서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간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단추를 위에 먼저 여밀 수 있도록 딱 달아주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간격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공간만 세면은 9개의 단추에 총 9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어느 부분을 할 것인가를 정하고 나면 단추 숫자만큼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리빙을 한 부분의 총 코수가 예를 들어서 150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단추 9개에 9개의 그 공간, 그러면 16.6이 나와요. 간격은 홀 넘버를 해야 되니까 16이나 17 간격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지금 보시면은 이 홈에다가 달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홈이 보이죠. 여기 펄 사이드에다가 단추를 넣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을 거기다가 할 거기 때문에 짝수를 해야지만 똑같은 홀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시면은 짝수로 간격을 주어야지만 제가 이 펄 사이드에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단추구멍을 닛 사이드에 주었다면 닛 사이드에서 시작해서 짝수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도 닛 사이드에서 구멍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펄 사이드에 만들 거니까 짝수로 간격을 이렇게 나열했어요. 사실 단추구멍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단추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방향이나 단추의 크기, 구멍의 크기, 구멍의 방향,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스티치의 모양,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구멍을 내는 방식을 여러 가지를 또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실은 스워치를 만들어서 거기다 테스트를 해보고 적용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쪽 편에 버튼 밴드를 만들면서 이 단추구멍을 내는 거를 잠시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 아까 계산했던 간격만큼
단추구멍이 될 지점을 표시를 해둡니다. 그 다음 단추구멍이 될 자리가 지금 이 부분이고요. 보시면은 제가 지금 하려는 단추구멍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쪽은 니트고 여기는 펄인데, 지금 저는 단추구멍을 이 펄 이렇게 쏙 들어간 이 펄 부분에 이쪽으로 단추구멍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었을 때 단추구멍이 가로로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가 뜨는 방향은 이쪽이기 때문에 이게 세로처럼 보이지만 막상 입었을 때는 가로로 이렇게 단추구멍이 있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단추구멍은 지금 스티치가 진행하는 방향이 아닌 그러니까 단으로 진행되는 이 높이에서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가장 쉽게 이제 이 구멍을 내려면 이렇게 바인드 오프를 해서 이쪽 위로 이렇게 구멍을 내줄 수 있어요. 바인드 오프를 하고 그 다음 코를 만드는 방식으로 많이들 단추구멍을 내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 여기에 무늬가 깨지면서 단추구멍이 나오게 되죠. 물론 상관없어요. 단추가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지만 저는 이 홈에다가 구멍을 감추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단추구멍이 얼마나 커야 되는지 그 사이즈를 결정하는 거는 좀 쉽게 테스트 해보자면, 반대편에 이렇게 미리 버튼 밴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로 단추구멍을 편물을 펼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단추구멍을 대서 이렇게 단추를 대서 단추구멍의 사이즈를 결정하시면 나중에 이 단추구멍이 헐거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뜨개 편물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살짝 느렸을 때 단추의 지름을 이렇게 대보아서 지금 지름보다 조금 작게 단추구멍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대략 이 옆에 대봤을 때 대략 2단 정도면 충분히 헐겁지 않게, 그렇지만 단추가 끼웠을 때 빠지지 않고 헐겁지 않게 들어갈 정도면은 대략 2단 정도면은 요 단추 지름에 맞게 구멍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크기를 가늠해 보실 수 있고, 스워치를 떠서 크기를 또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경험상 그렇게 해서 크기를 정하고 지금 여기에서 단추구멍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원 바이 원 위빙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단추구멍이 될 때까지 그냥 원 바이 원 위빙으로 진행을 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단추 구멍이 돼야 되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바로 한 코 전까지 지금 진행을 했어요. 보시기 쉽도록 요거를 제거를 하고, 지금 이 자리가 단추 구멍이 되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 펄 스티치에 홈을 내줄 거니까 이쪽에 코를 하나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SSK로 코를 하나 줄이면 이 코가 왼쪽으로 기는 모양으로 이렇게 줄게 되겠죠. 그래서 이 펄 스티치 하나가 없어질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구멍을 내줄 텐데, 구멍을 내는 건 얀오버로 구멍을 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감으시면 반대편에서 뜰 때 이 얀오버 스티치의 코의 방향이 반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니트 스티치를 바로 떠주면 여기가 얀오버가 이렇게 바른 모양으로 생기게 될 거예요, 코가. 그래서 여기 그 다음 스티치가 니트 스티치인데 이렇게 떠주시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얀오버가 생겼죠. 보통 이렇게 지금 하는 방식을 3로
버튼홀 스티치라고 해서 3단에 걸쳐서 지금 이 버튼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여기 구멍을 3단 크기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 yarn-over 스티치를 2번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2번 돌려주게 돼 있어요. 코를. 그렇게 하시면은 3단 크기에 딱 맞게 구멍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3단 크기를 하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단추 여기에 제가 원했던 구멍의 사이즈보다 크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yarn-over를 한 번만 해줄 겁니다. 만약에 3row buttonhole 스티치를 하실 때 이렇게 2번 감으셨던 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yarn-over 스티치가 이렇게 2번 나오신 분이라면, 반대편에서 뜰 때는 이 코를 한번 떠주고 이거는 그냥 바늘에서 빼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저는 한 번만 감아 줄 겁니다. 한 번만 감아서 그 다음에 위 스티치를 하고, 자 그러면 yarn-over가 한 번만 나왔어요. 그 다음에 패턴대로 쭉 떠갈게요. 자, 이 다음번에도 한 번 더 같이 보실게요.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가 지금 단추 구멍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SSK를 할 경우에는 이 스티치의 줄임이 왼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임이 되는 거고, 반대로 K2 투게더를 하는 것 같으면 스티치 모양이 오른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그 경우라면 이 스티치를 떠주고 그 다음 단추구멍이 생길 이 코랑 그 다음 코랑 같이 합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도록 이렇게 줄여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SSK가 조금 더 예쁘게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 보시다시피 여기가 단추구멍이 될 부분, 그래서 이 상태에서 SSK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yarn-over 해주고 패턴대로 떠줍니다. 그러니까 단추구멍을 그렇게까지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단추구멍을 만들기 시작한 쪽이 right side인 게 보이죠? 이제 wrong side로 돌아왔을 때는 패턴대로 뜨다가 이 단추구멍을 내려고 만들어둔 지점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wrong side에서는 이 패턴대로, 이 패턴은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이제 저는 리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빙 패턴대로 쭉 진행을 해줄게요. 네, 여기 패턴대로 지금 여기가 립 스티치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펄 스티치를 뜰 차례예요. 그래서 펄 스티치를 뜨고요. 그 다음에 이 yarn-over 스티치에서는 이 패턴대로라면 제가 닛 스티치를 뜰 차례예요. 그래서 이 yarn-over 스티치에다가 닛 스티치를 뜨고, 그 다음 다시 펄 스티치가 다음에 오게 되죠. 그래서 다음 펄 스티치를 떠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패턴대로 이렇게 쭉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yarn-over로 3단에 걸쳐서 구멍을 낼 때는 대부분은 이 단추구멍을 그냥 일반적인 yarn-over 한 번의 스티치보다는 조금 더 크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앞에 right side 단에서
야노버를 2번 반복해서 더블 야노버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블 야노버를 하셨다면 이 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더블 야노버를 하셨다면 이 부분에 지금 여기는 한 번만 이렇게 걸려 있지만 야노버 스티치가 더블 야노버를 이전 단에 하셨다면 여기가 2번 이렇게 걸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펄 스티치를 패턴대로 떠주고요. 보시면 지금 여기 니 스티치를 하고 나서 패턴대로 펄 스티치를 떠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패턴의 모양이 니 스티치니까 이 야노버 스티치에다가 이렇게 니 스티치를 뜬 다음에 지금 요 이 2번 감은 이 야노버 스티치를 둘 다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실이 길게 나오면서 구멍이 조금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구멍이 야노버를 한 번 했다고 해서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기다란 모양의 구멍이 나오게 되겠죠. 저는 구멍이 그렇게까지 길면 안 되기 때문에 단추 사이즈상 지금 벌써 이게 좀 늘어나서 여기보다는 조금 더 길어졌어요. 실을 당겼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롱 사이드에서는 이 패턴의 모양대로 리빙을 하셨다면 이 패턴의 모양대로 쭉 쳐주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다시 라이트 사이드로 돌아왔을 때 이제 요번이 세 번째 단이죠. 단추구멍을 만들기 시작한 세 번째 단에서 이 단추구멍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패턴대로 쭉 떠나가다가 여기 보시면 이 스티치 아래에 야노버를 했던 그 단추구멍이 보이죠.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패턴을 보시면 knit, purl, knit, purl 스티치를 뜰 차례예요.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 바늘의 코에다가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자리가 조금 느슨해집니다. 야노버의 특징이 이 코에다 뜨시게 되면 이 구멍 자체가 조금 느슨하고 여기가 살짝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코에다 뜨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스티치 안에다가 떠줄 거예요. 이 야노버 구멍 안에다가. 그러면은 지금 여기 코를 뺀과 동시에 여기에 2개의 선이 이렇게 생기죠. 이 옆으로 되는 이 선이 조금 더 굵어지면서 스티치를 조금 당겨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이 조금 더 깨끗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시 이 패턴대로 뜨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깔끔하게 벌어지지 않죠. 아까 그 부분에서 만약에 그 코에다가 떴다면 여기가 살짝 벌어집니다. 야노버 스티치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뜨면은 이렇게 일자로 깨끗하게 구멍이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 패턴대로 계속 뜰 텐데 한 번 더 같이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야노버 스티치가 보이죠? 지금 닛 스티치 뜨고 펄 스티치 자리에 야노버가 있어요. 이럴 때 여기 코에다 뜨는 게 아니라 이 야노버 구멍 안에다가 펄 스티치를 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걸려있는 코를 빼주시는 거예요. 바늘에서. 그럼 여기 2줄로 선이 나오면서 그 다음 스티치를 뜰 때 이 코를 바싹 당겨 주실 수 있어요. 여기가 조금 더 줄어드는 거죠. 이 뒤에 여기 선을 조금 더 당겨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일자로 더 깨끗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알렉산드레트 카디건을 완성했습니다.
빠밤 빠밤. 제가 드디어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데요. 아, 이거는 만든 게 좀 오래 걸렸네요. 계속 작업한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조금 놔두었다가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조금 뜨고, 잊어버릴만 하면 조금 뜨고, 최근에 잠깐 쉬는 동안에 지금 요거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스티킹하는 장면이랑 더 보여드렸죠. 자, 마무리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죠? 안에 이렇게 시접 정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이게 딱 붙어 있어요. 바느질을 한 거예요. 물론 손바느질을 했는데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지저분한 부분을 안으로 접어서 이렇게 시접 정리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이렇게 단추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달았어요. 총 9개의 단추를 달았고요. 여기 구멍, 여기 단 구멍 내는 거 보여드렸죠? 보시다시피 홈에 구멍이 있는데 니트 가디건은 항상 구멍이 살짝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바느질 땀을 살짝 줘서 그 늘어나는 부분을 살짝 방지해주긴 했는데, 이 오리지널 원작 디자인, 조울스 도서에 나온 오리지널 원작 디자인을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단추가 조금 크죠? 네, 여기 지금 오리지널 작품에 있는 단추는 조금 큽니다. 그리고 단추가 크다 보니까 이 맨 윗부분에 보시다시피 맨 윗부분에 요 끝에 딱 달려 있어요. 저는 살짝 내려와서 달았어. 네, 살짝 내려와서. 그리고 단추 사이즈도 많이 작습니다. 이 부분이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단추가 너무 이렇게 튀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을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조만간 할로윈이잖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약간 거미줄 같지 않나요? 여기 거미 한 마리만 딱 붙이면은 할로윈 의상도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한참 미뤄두었던 이 알렉산드라이트 가디건 완성하는 과정에 조금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언제나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거나 그리고 궁금한 점, 이 영상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신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예쁜 작품으로 같이 좋은 시간 보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해피되게 하세요. 안녕.